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도마변동 13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은 6월 4일날 조합원들 투표로 인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겠죠. 대우건설과 DLENC의 컨소시엄 그리고 동부건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아마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변동 13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은 2007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온 건 2년 후인 2009년 8월에 나왔죠. 하지만 주택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구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2020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마쳤고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게 2021년 3월, 그리고 조합 설립이 1년 후인 2022년 3월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요. 주택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 재개발 구역들이 워낙에 잘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이 합심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까지 굉장히 단번에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도마변동 13구역 건설 규모 보면요, 면적은 원래 21만 4천제곱미터인데 존치구역으로 묶여있을 때 21만 4천제곱미터였지만은 현재는 17만 8천제곱미터, 이게 삼육초등학교하고 제1고등학교가 존치구역으로 결정되면서 면적에서 빠져나갔죠. 당시에 조합에서는 3210세대 27개 동을 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하고 DLENC 제시안만 보면요, 2715세대 500세대 이상 줄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84제곱미터 초과가 없었는데요. 84 초과가 476세대, 거기다 펜트하우스 10세대까지 10세대까지 더하면 총 486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50% 이상 늘었습니다. 1014세대에서 1579세대로 늘었고, 그 전에 주력 모델이었던 59제곱미터가 많이 줄었습니다. 타입은 59, 84, 101제곱미터 모두 A, B, C 타입, 3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수도 좀 줄었죠. 27개 동에서 25개 동으로 줄었고요.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DLENC 컨소시엄이 맞붙긴 하지만은, 대우건설 DLENC가 이변이 없는 한은 시공사로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의 경쟁 상대는 이제 도마변동 4구역, 5구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같은 시기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분양 시기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얼추 비슷한 시기에 되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요. 면적은 도마변동 4구역이 가장 높습니다. 18만 1000제곱미터고요. 단지명을 보면 도마변동 13구역은 프로지오 2편은 세상 라포레로 이번에 제안을 했고요. 도마변동 4구역은 롯데캐슬 시그니처 힐스테이트, 도마변동 5구역은 자이 힐스테이트 펜타시아. 그리고 시공사들 보면요, 대부분 1군 시공사죠. 희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13구역 대우건설 5위, DLENC 8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도마변동 4구역이 롯데건설 7위, 현대엔지니어링 6위고요. 도마변동 5구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자랑하죠. GS 3위, 현대건설 2위입니다. 규모 보면요, 도마변동 4구역은 지상 38층, 그리고 5구역은 지상 37층, 도마변동 13구역은 32층. 도마변동 13구역이 좀 언덕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층수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좀 낮은 감이 있고요. 세대수는 도마변동 4구역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자랑합니다. 3052세대. 그 다음에 도마변동 13구역이 2715세대, 도마변동 5구역이 2644세대입니다. 8호 초과분만 보면 도마변동 13구역이 가장 많습니다. 486세대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평당 공사비, 시공비 제한한 거 보면 도마변동 13구역이 489만원으로 도마변동 4구역, 5구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브릿지가 있는데요. 도마변동 5구역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 3개 모두 공사비에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마변동 4구역은 브릿지가 2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가 이제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공비는 만약에 브릿지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평당 공사비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변동 13구역은 제안서를 보니까 브릿지가 공사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은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요, 이게 계약시 10%, 중도금 30%, 잔금 60%인데요. 제안서에 보면요, 조합원 분담금 100%, 잔금시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거는 이제 대출을 실행했을 때 100% 잔금인 것 같고요. 그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10%, 30%, 60%로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도마변동 5구역 제안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도마변동 4구역만 이제 다른 조건 없이 입주시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마뱀동 13구역의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대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 1.3대에서 1.4대 사이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차 대수를 갖고 있는데요. 도마뱀동 5구역과 4구역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도마뱀동 5구역이 세대당 2.06대, 도마뱀동 4구역은 세대당 2.12대입니다. 분양 시기는 도마뱀동 4구역과 5구역은 2025년 8월 똑같습니다. 완전히 경쟁 상대죠. 그거에 비해서 도마뱀동 13구역은 1년 정도 늦은 2026년 7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 입주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도마뱀동 4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2029년 3월이고요. 도마뱀동 5구역이 4월, 그리고 도마뱀동 13구역은 9월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거의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사 기간은 도마뱀동 13구역이 39개월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뱀동 13구역 교감도인데요. 이제 1블록, 2블록 나눠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블록에 6개 동, 2블록에 19개 동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도마뱀동 13구역의 장점은 역시 언덕이죠. 지금 이제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언덕으로 인해서 동간거리, 동이 확 뚫려 있죠. 조망이 뚝 떨려 있는 흔히 얘기하는 로얄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에 보면 로얄동 좀 한정적으로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도마뱀동 13구역은 앞이 이렇게 뚫려 있는 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 도마뱀동 13구역의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브릿지는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2블록에 하나, 1블록에 하나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뱀동 13구역은 이렇게 산이 좀 약간 야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13군데나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무슨 웨이, 파크,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긴 산책로가 이렇게 좀 자랑이죠. 거기다가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책로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장점으로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도마뱀동 13구역 얘기하면서 야외 수영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물론 여기 도마뱀동 13구역 커뮤니티에는 수영장은 또 있습니다. 이거 84A가 새 구역이 좀 비교가 돼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13구역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타입이죠. 안방, 침실에 발코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실외기 놓는 곳하고 그리고 대피 공간들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공간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5구역과 4구역은 앞쪽에 이런 발코니라든가 실외기 그리고 대피 공간을 이렇게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뻥 뚫린 조망을 자랑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오죠.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하는 거. 이런 거 좀 특색 있게 나왔는데요.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빼다 보니까 뒤쪽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인 거에 반해서 13구역은 이제 뒤에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알파룸이 예정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분양할 때 이제 성적으로 말이 되겠죠. 어떤 모습들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갖고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블록 보면 1블록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브리지, 2블록에 이제 스카이브리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스카이브리지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이쪽에 있고요. 파티룸, 라이브러리, 뭐 라운지 등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블록 나눠져 있다 보니까 1블록에 하나, 2블록에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요즘 4구역, 5구역, 13구역 모두 풀이 있죠. 수영장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골프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도 복층으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조성하고요. 요새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시네마룸, 시네마룸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 1인마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독서실도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도마뱀동 재정비 촉진 구역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보면요. 도마뱀동 7구역, 그리고 도마뱀동 10구역, 도마뱀동 14구역, 도마뱀동 17구역 외에는 모든 구역들이 지금 재개발 혹은 도시개발로 재정비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마뱀동 유등천 변에 껴있는 곳들의 장점은 뭐니 해도 유등천 뷰가 나온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도마뱀동 13구역, 12구역, 11구역들의 장점은 교통 요건이 좋아진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서 어디가 좋은가 나쁜가는 사람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유등천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유등천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을 더 중시하는 분들은 11구역, 12구역, 13구역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변동 13구역 입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철도 도마역하고요. 트램 복수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초보 역세권으로 도마변동 13구역 인근에 존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트램을 이용하게 된다면 뭐 도안동까지도 한 5정거장이면 도달하고요. 충청권 광역열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현재는 이제 계룡부터 신탄진까지, 추후에는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광역철도역이 나중에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이 된다는 것도 주거입지 상승으로 도마변동 13구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마변동 13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69가 뿜마루 끼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사립초등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천초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보면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들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요. 대신 중고등학교, 뭐 동방여중, 신계중, 정림중으로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쪽에 나중에 하나포레나, 열평공원 정림지구에서 이제 하나포레나로 1, 2단지가 지어질 예정이죠.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들 대부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8구역, 도마 이편한 세상 포레나나 얼마 전에 분양을 마쳤던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섬 및 그랜드 센트럴 같은 곳들처럼 계속 사업이 꾸준히 구역마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시공사 선정이 거의 맞물려 있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도마변동 4구역, 5구역과 더불어서 도마변동 13구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서부 1학교 부근이고요. 대신중학교 같은 경우가 대신고등학교가 자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대신중에서 대신고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사고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사고는 원래대로라면 2025년 없어질 예정이었지만은 이번 정부에서 이제 특목고를 유지시키는 방안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서부 1학교 부분 동방여중, 신계중, 정림중 같은 경우는 크게 특목고 진학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부 2학교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버드네 중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5명분 했고요. 그리고 도마중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1명분 했습니다. 이제 과학고 진학 인원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변동중학교는 뭐 특별한 인원은 없었습니다. 도마변동 4구역은 다음에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뭐 매물 상담이라든가 매물 내놓으실 분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